준비가 끝나길 기다리면 시작은 영원히 오지 않는다. 씨앗은 땅속에서 준비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강진 유배지 첫날 밤, 정약용은 빈 서재에 앉아 있었다. 책도 부족하고 제자도 없고 자료도 없었다. 완벽한 조건과는 거리가 멀었다. 한 동료 유배자가 말했다. 이런 곳에서 무슨 학문을 하겠소? 책도 변변치 않고 연구할 환경도 아니지 않소? 한양으로 돌아가면 그때 다시 시작하시오. 정약용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밤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다. 책이 없으면 기억을 더듬었다. 자료가 없으면 주변을 관찰했다. 환경이 불완전하면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았다.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는 자는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한다. 18년 후 그 불완전한 환경에서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가 탄생했다. 만약 그가 완벽한 조건을 기다렸다면 이 책들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늘 그대에게 전하고자 한다. 준비가 끝나길 기다리지 마라. 완벽한 순간은 오지 않는다. 지금 이 불완전한 순간에 시작하라. 다산이 18년 동안 증명한 불완전함 속에서 시작하는 지혜를 배워보자. 첫 번째, 불완전한 시작이 완벽한 시작이다. 첫 획이 삐뚤어져도 글은 완성된다. 유배지의 한 제자가 왔다. 그는 글을 쓰고 싶었지만 망설였다. 선생님, 제 실력이 아직 부족합니다. 더 공부한 후에 쓰겠습니다. 정약용이 물었다. 언제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느냐? 글을 완벽하게 쓸 수 있을 때입니다. 그럼 평생 쓰지 못할 것이다. 제자가 놀라 물었다. 왜 그렇습니까? 완벽은 끝이 없기 때문이다. 항상 더 나은 단어가 있고, 더 좋은 표현이 있고, 더 깊은 사유가 있다. 완벽을 기다리면 첫 줄도 쓰지 못한다. 서툰 시작이 완벽한 망설임보다 낫다. 정약용은 제자에게 붓을 쥐어주었다. 지금 쓰라. 서툴러도 괜찮다. 틀려도 괜찮다. 고치면 된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이다. 제자는 떨리는 손으로 첫 줄을 썼다. 서툴렀다. 문장이 매끄럽지 않았다. 하지만 시작했다. 10년 후 그 제자는 훌륭한 저술가가 되어 있었다. 첫 글은 형편없었다. 하지만 그 서툰 시작이 없었다면 훌륭한 글도 없었을 것이다. 정약용 자신도 마찬가지였다. 유배지에서 처음 쓴 글들은 완벽하지 않았다. 나중에 수정하고 또 수정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시작했다는 것이다. 완벽한 준비는 환상이다. 시작하면서 준비되는 것이 현실이다. 두 번째, 조건이 갖춰지길 기다리지 마라. 농부는 완벽한 날씨를 기다리지 않는다. 유배지 근처에 한 농부가 살았다. 봄이 왔지만 씨를 뿌리지 않았다. 정약용이 물었다. 왜 씨를 뿌리지 않는가? 날씨가 좋지 않습니다.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고 바람도 불고 완벽한 때가 아닙니다. 그럼 언제 뿌리겠는가? 완벽한 날씨가 되면요. 정약용이 고개를 저었다. 완벽한 날씨는 오지 않는다. 봄이 지나가 버릴 것이다.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는 자는 기회를 놓친다. 옆집 농부는 달랐다. 날씨가 좋지 않아도 씨를 뿌렸다. 날씨가 완벽하지 않아도 씨는 자랍니다. 안 뿌리면 아무것도 안 자라지만 뿌리면 무언가는 자랍니다. 가을이 왔다. 완벽한 날씨를 기다린 농부의 밭은 황폐했다. 하지만 불완전한 날씨에도 씨를 뿌린 농부의 밭은 풍성했다. 정약용도 마찬가지였다. 유배지는 학문하기에 완벽한 조건이 아니었다. 책은 부족하고 자료는 없고 교류할 학자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기다리지 않았다. 있는 것으로 시작했다. 책이 부족하면 사람들에게 빌렸다. 자료가 없으면 직접 관찰하고 조사했다. 학자가 없으면 편지로 소통했다. 조건은 만들어지는 것이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돈이 생기면 시작하겠다. 시간이 생기면 하겠다. 여건이 좋아지면 도전하겠다. 하지만 그런 날은 오지 않는다. 돈은 시작하면서 생기고, 시간은 시작하면서 만들어지고, 여건은 시작하면서 개선된다. 완벽한 조건에서 시작하는 사람은 없다. 모두 불완전한 조건에서 시작해서 조건을 만들어간다. 세 번째,
작게라도 지금 시작하라. 첫니길도 발밑에서 시작된다. 한 제자가 큰 포부를 가지고 왔다. 선생님, 저는 위대한 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큰 책을 쓰고 싶습니다. 정약용이 물었다. 좋다. 그럼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자는 말문이 막혔다. 거창한 계획은 있었지만 오늘 할 구체적인 것은 없었다. 정약용이 말했다. 큰 꿈을 꾸는 것은 좋다. 하지만 큰 꿈은 작은 실천으로만 이루어진다. 오늘 한 페이지를 읽어라. 내일도 한 페이지를 읽어라. 그것이 시작이다. 거창한 계획보다 작은 실천이 낫다. 정약용의 저술도 처음부터 거창하지 않았다. 하루에 몇 줄씩 썼다. 어떤 날은 한 문장도 못 썼다. 하지만 매일 책상 앞에 앉았다. 매일 붓을 들었다. 한 줄이 한 페이지가 되고, 한 페이지가 한 장이 되고, 한 장이 한 권이 되었다. 그렇게 목민심서가 완성되었다. 7년이 걸렸다. 하루하루는 작았지만 사인이 거대해졌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너무 크게 시작하려 한다. 오늘부터 매일 3시간씩 공부하겠다. 오늘부터 책 100권 읽겠다. 며칠 못 가 포기한다. 작게 시작하라. 정말 작게. 하루 10분이면 10분, 하루 한 페이지면 한 페이지. 중요한 것은 매일 하는 것이다. 작은 시작은 부끄럽지 않다. 시작하지 않는 것이 부끄럽다. 네 번째, 실패를 준비의 일부로 받아들여라. 넘어지지 않고 걷는 법을 배운 아이는 없다. 한 제자가 좌절해서 왔다. 선생님, 제가 쓴 글이 형편없습니다.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정약용이 물었다. 그대는 처음부터 걸을 수 있었는가? 아니요. 넘어지면서 배웠습니다. 글도 마찬가지다. 처음부터 잘 쓸 수 없다. 서툰 글을 쓰고 실패하고 다시 쓰면서 배운다. 실패는 준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성장의 과정이다. 정약용 자신도 수없이 실패했다. 쓰던 글을 버리고 이론을 폐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배움의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많은 사람들이 완벽하게 준비하려는 이유는 실패가 두렵기 때문이다. 완벽하게 준비하면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이다. 완벽하게 준비해도 실패한다. 아니, 완벽하게 준비할수록 실패가 더 두렵다. 왜? 그만큼 많이 투자했기 때문이다. 차라리 빨리 시작해서 빨리 실패하라. 작게 실패하고 빠르게 배우고 다시 시도하라. 이것이 진짜 준비다. 준비는 책상 위에서 완성되지 않는다. 실전 속에서 완성된다. 다섯 번째, 시작하면 길이 보인다. 산은 올라야 길이 보인다. 한 제자가 고민을 털어놓았다. 선생님, 저는 책을 쓰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전체 구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정약용이 말했다. 처음부터 전체가 보이지 않는다. 한 걸음 내디디면 다음 걸음이 보인다. 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어쩝니까? 그럼 돌아오면 된다. 가보지 않고는 옳은 길인지 알 수 없다. 계획은 시작하면서 명확해진다. 정약용이 목민심서를 쓰기 시작했을 때 전체 구조가 완벽하게 잡혀 있지 않았다. 쓰면서 구조가 잡혔다. 쓰면서 필요한 내용이 보였다. 쓰면서 방향이 명확해졌다. 만약 그가 완벽한 구조를 먼저 잡으려 했다면 평생 첫 줄도 못 썼을 것이다. 산을 오를 때도 마찬가지다. 산 밑에서는 정상까지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한 걸음 오르면 조금 더 보인다. 또 한 걸음 오르면 더 보인다. 정상에 올라야 전체 길이 보인다. 인생도 사업도 학문도 마찬가지다. 시작하기 전에는 보이지 않는다. 시작해야 보인다. 망설이지 마라. 한 걸음 내디뎌라. 그러면 다음 걸음이 보인다. 여섯 번째, 불완전함을 인정하라. 완벽한 사람은 없고 완벽한 시작도 없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정약용에게 물었다. 선생님께서는 언제 준비가 충분하다고 느끼십니까? 정약용이 웃으며 답했다. 한 번도 느낀 적이 없다. 제자가 놀랐다.
그런데 어떻게 그 많은 저수를 하셨습니까? 준비가 충분해서가 아니라 불충분함을 인정하고 시작했기 때문이다.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이 시작의 첫 걸음이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완벽하려 하기 때문이다. 완벽한 나, 완벽한 조건, 완벽한 계획. 하지만 이 세상에 완벽은 없다. 정약용도 불완전했다. 모르는 것도 많았고 실수도 했고 틀린 이론도 세웠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했다. 나는 불완전하다. 하지만 그래도 시작한다. 이 인정이 그를 자유롭게 만들었다.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났다. 실수해도 괜찮다. 틀려도 괜찮다. 고치면 된다. 그대도 인정하라. 그대는 불완전하다. 그대의 준비는 불충분하다. 그대의 계획은 완벽하지 않다. 그리고 그것이 완벽하게 정상이다. 불완전한 나로 시작하는 것이 진짜 용기다. 7번째,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흐르는 강물은 멈추지 않는다. 유배지에서 정약용은 시간의 무게를 절실히 느꼈다. 18년, 짧지 않은 시간이었다. 준비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렸다면 18년은 그냥 흘러갔을 것이다. 한 제자가 말했다. 선생님, 저는 아직 젊습니다. 시간이 많습니다. 좀 더 준비한 후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정약용이 창밖을 가리켰다. 저 강물을 보라. 지금 이 순간 흐르는 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시간도 마찬가지다. 내일 시작하겠다는 말은 오늘 포기하겠다는 말이다. 사람들은 착각한다. 시간이 많다고, 나중에 해도 된다고. 하지만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흐른다. 1년 후에 시작하겠다고, 그 1년 동안 시작했다면 이미 많이 성장해 있을 것이다. 5년 후에 시작하겠다고, 그 5년 동안 시작했다면 전문가가 되어 있을 것이다. 정약용이 유배 첫날부터 시작하지 않고 좀 더 여건이 좋아지면 이라고 생각했다면 18년은 그냥 사라졌을 것이다. 언제가는 결코 오지 않는다. 오직 지금만 있다. 그대에게 지금이 있다. 오늘이 있다. 이 순간이 있다. 내일은 약속되지 않았다. 1년 후는 보장되지 않았다. 지금 시작하라. 오늘 시작하라. 이 순간 시작하라. 8번째, 시작하지 않는 이유는 핑계다. 할 수 없는 이유는 100가지,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만 있으면 된다. 정약용은 수많은 핑계를 들었다. 책이 없습니다. 마이너스 그는 기억을 더듬고 빌리고 편지로 물었다. 시간이 없습니다. 마이너스 그는 새벽 3시에 일어났다. 환경이 열악합니다. 마이너스 그는 환경을 개선하며 일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그는 혼자 했다. 모든 핑계를 깨고 그는 시작했다. 그리고 완성했다. 시작하지 않는 이유를 찾는 것은 쉽다. 시작하는 이유 하나만 찾으면 어렵지 않다. 그대도 마찬가지다. 시작하지 않을 이유는 수없이 많다. 돈이 없고, 시간이 없고, 실력이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고, 환경이 안 되고. 하지만 솔직해지자. 그것들은 핑계다. 진짜 이유는 두렵기 때문이다. 실패가 두렵고, 평가가 두렵고, 불완전한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두렵다. 정약용도 두려웠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시작의 의지가 강했다. 핑계를 만들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유를 찾았다. 그대에게도 이유가 있다. 왜 이것을 하고 싶은가? 그 이유 하나면 충분하다. 나머지는 모두 핑계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유배에서 풀려난 후, 한 후학이 정약용에게 물었다. 18년이라는 긴 시간을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정약용이 답했다. 18년을 생각하지 않았다. 오늘 하루만 생각했다.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만 생각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모여 18년이 되었다. 준비가 끝나길 기다리면 시작은 영원히 오지 않는다. 그대에게 묻는다. 그대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더 좋은 환경? 더 많은 돈? 더 많은 시간? 더 나은 실력? 완벽한 계획? 그것들은 오지 않는다. 혹은 온다 해도 그때는 이미 늦다. 지금 시작하라. 오늘 시작하라. 이 순간 시작하라. 불완전해도 괜찮다.
서툴러도 괜찮다. 실패해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이다. 정약용은 완벽한 조건에서 시작하지 않았다. 불완전한 조건에서 시작했다. 그리고 그 불완전한 시작이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씨앗은 땅속에서 준비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봄이 오면 싹을 틔운다. 그대의 봄은 지금이다. 오늘이다. 이 순간이다. 더 이상 기다리지 마라. 더 이상 준비하지 마라. 준비는 시작하면서 된다. 조건은 시작하면서 만들어진다. 길은 시작하면서 보인다. 한 걸음만 내디뎌라. 그 한 걸음이 천리길의 시작이다. 정약용이 그랬고 그대도 할 수 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시작하라.